한 주간의 학기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광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좀 바쁘시게 지낸다고 들었는데. 네, 또 대회가 있으니까 지금 네. 대회 치르느라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까지 대회가 가는 건가요? 이번 주 내내 대회가 있어서 그렇게 지내고 대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조금 쉬려고 하고 있거든요. 쉴 수 있으세요? 네. 이민지 코치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요즘에 저는 다른 또 일들을 하느라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 공부하고 네, 학기 공부도 하고 쉽지 않겠네요. 네. 갑자기 공부할. 네, 조금 뒤늦게 공부를 하려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아시아리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치노에에서는 도호크 프리블레이즈와 레드 이글스 홋카이도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먼저 토요일 경기에서는 난타전 끝에 레드 이글스가 7대5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프리블레이즈에서 뛰고 있는 김윤재 선수가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었죠. 경기 막판에는 멀티골까지 뽑아내며 불타올랐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는 레드 이글스가 8대2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 피리어드 연속된 파워플레이 찬스를 살리면서 무려 4골을 몰아친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김윤재 선수의 골. 네. 2골을 뽑아내면서 좋은 공격 능력을 보여줬는데 먼저 너무 멀리해서 힘들 텐데 네, 축하드린다는 맞아요. 얘기를 축하드리고요. 하고 싶었고,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레드 이글스의 골키퍼인 나리사와 골리가 제가 보기엔 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물론 김윤재 선수의 그 첫 번째 골 중거리 슈팅이 같은 편 수비수한테 가려지면서 그게 골로 또 연결이 되면서 좀 쉽게 실점을 네. 허용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레드 이글스의 공격력은 일단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3피리어드까지 열심히 따라갔어요. 네. 뭐 게임 내용도 물론 슈팅 수 같은 걸 보거나 공격 능력에서는 조금 밀리는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에 있어서는 열심히 수비를 막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 둘째 날 같은 경우에 이제 나리사와 골리에서 이제 오노다 골리로 바뀌면서 좀 더 수비적으로 레드 이글스는 안정적인 부분을 찾아갔고, 또 게임 중간에 조금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그 과열된 분위기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정말 보기 드문 페널티인 스피어링이라는 페널티도 나왔고. 네. 스페어링은 어떤 페널티죠? 스틱 끝으로 이제 상대를 찌르는, 그러니까 스틱으로 상대를 찌르는 행위인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잖아요. 근데 중재 중에 그래도 가볍게 찌르긴 해서 뭐 따로 부상은 없었지만 경기 중에는 굉장히 크게 부상이 올 수 있는 반칙이기 때문에 참 보기가 어려운 반칙인데, 그 반칙으로 이제 레드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1피리어드 3골을 먼저 선득점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왔지만 2피리어드까지 그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엄청난 슈팅, 중거리 슈팅을 포함한 그 득점력을 또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지고 왔고요. 네. 그 분위기 그대로 끝까지 가져가면서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뭐 역습도 몇 번 꾀하긴 했지만 경기 결과를 뒤바꾸기에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은 큰 페널티가 또 하나 더 나왔어요. 네, 어떤 체킹 투 더 페널티였죠? 헤드라고 이제 머리 쪽으로 체킹을 들어가면서 네. 머리 쪽에 가격을 받는 그런 페널티인데, 가격 받은 그 레드 이글스의 선수 한 명이 실제로 들것에 실려서 나가는 정도의 충격을 받아서 또 현지에 계신 그 팬분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물론 뭐 득점을 하고 이런 서로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누가 더 가장 줄이느냐, 실수를 많이 줄이는 팀이 득점할 확률도 높고 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기를 봤을 때 조금 결정적인 실수가 조금 많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프리블레이즈에서. 네, 맞아요. 그리고 레드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개인 기량들이 출중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실수를 절대 쉽게 놓치지 않고 또 골로 연결시키는 능력들이 있어서 득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실수 같은 거를 많이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NHL을 보더라도 나오는 실수들은 비슷해요. 저희 뭐 중학교 리그에서도 볼 수 있고 막 NHL이라고 크게 다른 뭐 플레이를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걸 또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
그리고 그 실수를 얼마나 줄여서 또 팀의 완성도를 높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아이스하키는 그 실수를 줄이는 팀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있을 정도로 실수를 줄이는 팀이 결국엔 좋은 경기력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네. 생각하고 또 선수들은 그 시합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살펴볼 시리즈는 요코하마 그리츠와 니꼬 아이스벅스 경기인데요. 토요일 경기부터 살펴보자면 마찬가지로 이 피리어드 초반에 3골을 몰아치면서 빠르게 승기를 잡았던 아이스벅스였고 결국 6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피리어드에서 승부가 갈렸는데요. 피리어드 종료 1분 정도를 남겨두고 연속으로 득점했던 아이스벅스였습니다. 또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니꼬 아이스벅스가 뭐 스타 플레이어들도 많고 득점력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스코어 상에서 좀 압도적일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박빙의 경기 내용을 보여줬거든요. 역시나 뭐 아쉬웠던 부분은 그리츠의 이제 다른 라인들의 어떤 득점력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역시나 엘릭스 라우터가 포함되어 있는 라인은 득점력이나 또 수비하는 능력이나 또 좋은 부분을 또 보여줬었고 네. 아이스벅스는 뭐 후르아시 마크루, 뭐 스츠키 켄토, 테라오 유리, 뭐 화려한 플레이 포함해서 강력한 그 득점력을 자랑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역시나 멀리서 쏘는 슛도 굴절시키는 센스 있는 슈팅까지도 많이 맞아요. 보여주면서 아주 멋진 장면이 또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해주면서 이번 시리즈를 수입으로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양 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리그 개막전 이후에 2달 만의 재대결이었는데요. 먼저 토요일 경기에서는 의외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1피리어드 크레인즈의 선제골이 먼저 터졌고요. 2피리어드 이소가이 수타의 골로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2피리어드 후반 지호석의 패스를 받아 이현승이 만회골을 터뜨렸고요. 3피리어드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결국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던 크레인즈가 그 기세를 몰아 3연승을 이어갔고 HL 안양은 홈에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결과를 보고 좀 놀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좀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크레인스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클 거고 네. 하지만 2주 동안 쉬었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HL 안양을 상대로 어려울 거다 이런 네. 얘기도 했었는데 정말 흐름이 HL 안양 입장에서는 한 주간 운동을 그 시합을 잠깐 쉬어서 쉬었으니까? 그런지 템포가 많이 느려진 게 느껴졌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크레인스는 지난주에 또 한 시리즈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좋은 그 스피드와 템포를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피리어드를 보고 오늘 경기 쉽지 않겠다 네. 생각을 했었는데 2피리어드 되면서 이제 HL 안양의 경기력이 다시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그 흐름을 다시 가지고 오는 데는 득점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좀 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 경기는 전날과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1피리어드 초반부터 파워플레이 찬스를 연이어 성공했던 HL 안양이었는데요. 안진이가 먼저 포문을 열었고 이후에는 김원준도 중거리 슛을 성공시키면서 일찌감치 2골 차로 앞서갑니다. 2피리어드 초반에는 전날 골을 터뜨렸던 이소가이 소타가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2피리어드 후반 이동구 선수가 중요한 골을 터뜨리면서 다시 2골 차로 앞서갑니다. 3피리어드 후반 엠티넷 공격을 펼쳤던 크레인즈였고 신상우 선수가 엠티넷 골을 성공시키면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크레인스의 전술을 보면은 골대 앞에 조금 이렇게 모여 있어서 네. 골대 앞을 강하게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게 그 전날 토요일 경기에서는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둘째 날 때는 이제 그 김기성 선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골대 앞에 한 명은 꼭 지키고 있으면서 네. 일단 상대의 골리의 시야를 가리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위쪽 공간이 비어서 또 위에서 디펜스한테로 올리는 퍽을 바로 슈팅으로 이어가고 네. 좀 그런 플레이들이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이동구 선수가 네, 골을 터뜨렸잖아요. 맞아요. 이 동구 매직이 아직 유효하다는 거를 네. 보여주는 경기였고
보면서도 참 마음 같아선 1피리어드 초반에 뭐 첫 골을 그 이동구 선수가 좀 터트려줘서 경기를 보는 동안 네. 조금 마음 편하게 그렇죠. 예, 뭔가 무한 신뢰를 가지고 이길 거라는 어떤 신뢰를 가지고 보는 경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파워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HL 안양의 어떤 그 경기력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고 저희도 선수를 해봐서 알지만 이게 득점이 살아나면 내 몸의 그 컨디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팀의 어떤 분위기가, 경기력이 네, 그렇죠. 분위기를 올라가게 타가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고 라인을 잠깐 이야기하면은 이종민 선수가 항상 그 김기성, 김상욱 선수와 함께 라인을 맞춰왔었는데 이날은 이제 강윤석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약간의 변화를 또 줬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또 분위기도 그럴 거고 또 강윤석 선수의 성향과 또 맞춰지면서 이 조합이 또 특별히 나쁘지 않았던 네.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고 네, 그 라인이 조금 더 앞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라인이라고 네. 생각해서 좀 더 기다려 보면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내는 새로운 라인으로 네.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그 9일 라인이죠. 네. 안진희 선수, 박진규, 이영준 이 라인이 굉장히 또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이영준 선수가 일단 플레이 메이킹 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고 네. 그리고 박진규 선수와 안진희 선수는 그 저마다의 그 장점들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이 있는데 몸을 사리지 않는 허슬 플레이를 잘하는 박진규 선수라든가 네. 아니면 득점 기회가 왔을 때 그 득점으로 만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안진희 선수까지 이영준 선수를 잘 쓰면은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빛을 많이 볼 수 네.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영준 선수도 득점력이 요즘에 좋아가지고 아주 좋은 라인 메이트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크레인스 입장에서 봤을 땐 일단 이소가이 소타 선수가 본인 스스로 조금 해결하려고 하는 욕심이 초반부터 많이 보였었는데 이제 지금 중반부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걸 보면서 네. 이것도 굉장히 크레인스 입장에서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오츠 형제도 각 라인별로 포지션별로 자기 역할을 잘 해내주는 걸 보면서 중반부지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좀 정리되는 크레인스를 네.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고 페널티 킬링 같은 걸 해내는 걸 보면은 거기엔 꼭 가와이 류이치 선수와 이토 겐고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베테랑 노장 선수들이 또 어떤 기둥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이 크레인스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 젊은 선수들과 또 노장 선수들과의 어떤 밸런스가 점점 맞춰지고 있는 그런 네.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서 후반부로 갈수록 또 기대가 되는 크레인스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예전에 아시아리그 계속 보면서는 크레인즈가 좀 그래도 응원 많이 하고 좀 스타일 면에서 되게 좋아하는 팀이었는데 그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아서 아쉬웠었어요, 사실. 근데 요즘에 또 점점점 올라오고 또 예전 선수들도 계속 보이고 그 선수들이 사실 활약을 그렇게 하지 못했어서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노장 선수들이 또 이제 역할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다시 그 예전의 패턴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시아리그 순위 한번 알아볼까요? 1위는 지난주 2승을 더 챙긴 레드이글스가 차지하고 있고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2위는 HL 안양이 자리 잡고 있고요. 3위는 아이스벅스로 지난주 2승을 더하면서 HL 안양을 뒤쫓고 있습니다. 4위는 크레인즈가 4할대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5위는 그리츠, 6위는 프리블레이즈입니다. 아시아리그는 한 주 휴식기를 가집니다. 일본은 국가대표팀이 유로챌린지에 참가를 하겠고요. 우리나라는 목동에서 일반부 선수권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HL 안양과 하이원이 일반부 선수권 대회에서 맞대결을 갖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일요일에 목동에서 경기가 펼쳐지겠고요. 오후 1시 경기입니다. 오랜만에 두 팀이 다시 맞붙게 됐는데 혹시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어제 네. 안현민 감독을 만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하고 하니까 대회 준비 때문에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을지 기대도 되면서
일단 계속해서 대회가 없었고 하이원 입장에서는 네. 시합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시아리그 보면서 계속 조금 아쉬운 게 혹시 하이원도 아시아리그에 뛰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또 그 하이원 선수들도 아시아리그 보면서 굉장히 좀 시합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국내에서 대회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이제 대회도 있고 하니까 또 어떤 좋은 모습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지난 8월에 맞붙었던 경기 내용을 보면은 사실 하이원 팀도 지금 아시아리그에 나왔을 때 그쵸. 밀리지 않는 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HL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리그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베테랑 선수부터 또 어린 루키 선수들까지 골고루 지금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스하키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하이원이 지금 대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다 보니 그 선수들에 대해서 어색한 선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 조금 얼굴이 생소한 선수들도 그쵸. 있을 것이고 눈에 익지 않은 선수들이 네. 많이 있으니까 두 팀의 시합을 보시면서 그런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어떤 선수가 또 잘 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또 재미있으실 것 같고 사실 결과를 떠나서 저는 이 한국 아이스하키 일반부 두 팀이 붙는 시합이기 때문에 그 경기에 찾아와 주시는 아이스하키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양 팀이 100% 본인들의 전략을 유감없이 좀 발휘를 해줬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존 엔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안양에서의 이제 경기에서 양 팀이 각각 어떤 시스템을 펼쳤는지 좀 이런 걸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존 엔트리라는 거는 일단 공격 지역에 진입하는 그 부분 전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역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 지금 HL 안양 선수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들어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진입을 하기 전에 상대 수비수한테 막혔을 때는 이 뒷공간으로 퍽을 칩이라고 하죠. 네. 칩을 시켜서 안쪽으로 공간에 진입을 시키고 가운데 뛰던 미들 드라이브 선수가 그 퍽을 가져가고 반대쪽에 들어오는 선수가 반대쪽을 맡아주면서 패스기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디펜스 한 명이 따라오는데 이렇게 해서 총 포워드 숫자가 원래는 4명이 만들어지는 그림이 제일 이상적인 존 엔트리 그림입니다. 네, 포워드 3명이 들어가고 뒤에서 디펜스 1명이 조인을 해줘서 이제 4명이 다 같이 공격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번엔 크레인스 팀의 존 엔트리를 볼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킥아웃 패스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가운데서 사이드로 패스를 주는 거죠. 네, 레드라인과 블루라인 사이에서 안쪽으로 진입을 하다가 바깥쪽 공간에 열린 곳으로 패스를 연결시키는. 네, 여기서 왜 안쪽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퍽이 움직이면은 아무래도 위험한 곳은 가운데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순간적으로 사이드에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킥아웃 패스를 진입하고 미들 드라이브를 해주면 이쪽에서 슛 쏜 거를 리바운드가 나왔을 때 찬스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슛 쏜 거를 미들 드라이브 하는 선수가 살짝 굴절을 시켜서 이쪽 방향으로 또 슛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또 퍽을 가진 퍽 캐리어 선수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운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퍽을 자기가 지나갔던 공간에 흘려주는 드롭 패스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네. 때로는 미들 드라이브가 만약에 먼저 진입을 했다면은 가운데로 들어가서 가운데 공간에서 본인이 슈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HL 안양도 가운데로 상대 수비수를 밀집시켜 놓고 바깥쪽으로 킥아웃 패스를 만들죠. 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바깥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퍽 캐리어가 계속 가지고 들어간 뒤에 보면은 가운데 쪽에 미들 드라이브가 있고 반대쪽 와이드가 있는데 만약 미들 드라이브 선수가 가운데로
골대로 안 들어가고 위쪽에서 패스키를 만들고 있다면은 반대쪽에 있는 포워드가 골대 쪽으로 드라이브 해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포드도 넷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드렸던 존 엔트리 중에 하나인 그 퍽을 공격 지역으로 제일 빠르게 진입시킬 수 있는 게 덤프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주영 선수가 퍽을 앞쪽으로 덤프시키고 본인이 들어가서 포책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을 네, 볼 지금 수가 같은 상황은 다 체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와줄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패스를 줄 수도 없고 또 앞은 열려 있지만 이정 선수 혼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덤프를 시켜놓고 들어가서 다음 플레이를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상대 수비수한테 그 퍽을 마치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비 기술 중에 이제 수비 전술 중에 포체킹이라는 네. 포체킹이라는 전술을 통해서 다시 저희가 퍽을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체킹을 이용하거나 순간적으로 압박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고 좋은 위치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퍽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공격으로 다시 전환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지역에서 굉장히 이 포체킹이라는 전술은 굉장히 중요한 공격 전술 중 하나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퍽이 안쪽으로 덤프됐는데 포체킹이라는 수비를 통해서 퍽을 다시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덤프라는 것이 꼭 상대한테 꼭 퍽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 네, 버린다고 하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바깥쪽에 있던 크레인스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본인이 맡고 있는 선수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수비수를 가운데로 당겨 넣었기 때문에 바깥쪽 공간이 비어서 퍽 캐리어가 이쪽 바깥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디펜스들도 순간적으로 내 사람이 누군지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순간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디펜스 둘이 본인이 맡고 있던 선수가 이렇게 뒤바뀐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비수들도 바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맡아야 되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찰나에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골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자, 이건 페이스오프 통해서 지금 존 엔트리가 시작이 된 건데 바깥쪽에 있는 퍽 캐리어 이종민 선수가 지금 가운데 미들 드라이브 하고 있는 김기성 선수를 바라봤고 그쪽을 향해서 한번 슈팅 또는 패스를 시도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럴 때도 이 미들 드라이브의 그 사람은 이 퍽을 잡아서 또 공간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거고 그걸 순간적으로 굴절시켜서 바로 골대로 슈팅을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뉴트럴존에서 크레인스 선수가 가운데로 돌파하면서 바깥쪽으로 패스 주는 거 이것도 킥아웃 패스고요. 업사이드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블라인 안으로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크레인스 선수들이 여기서 지금 앞에 상대 수비수가 있고 옆쪽으로는 패스를 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쪽 공간으로 안쪽에 있는 공간으로 퍽을 칩을 시키는데 그때 반대쪽에 있는 포워드나 아니면 가까운 우리 편 포워드가 그 부분으로 빨리 가서 포책을 이용해서 퍽을 빼내든 아니면 본인의 스피드를 살려서 그 퍽을 소유해서 계속 공격으로 이어가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가 줘야 됩니다. 지금 HL 안양 그 오인규 선수가 지금 뉴트럴존으로 진입하면서 가운데로 돌파를 시도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이 가운데 쪽을 막기 위해서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 이쪽이랑 이쪽에 지금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오인규 선수가 순간적으로 킥아웃 패스를 시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오인규 선수가 패스를 주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또 빨리 진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선수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또 공간이 생기게 되고 앞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영준 선수가 가운데로 퍽을 주니까 상대 수비수가 가운데로 쫓아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 공간이 또 역시나 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킥아웃 패스 이용해서 미들 드라이브 들어가주는 선수에게 또 패스를 연결할 수가 있죠.
너무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라인들끼리도 약속된 플레이였을 거예요. 네. 자, 킥아웃 패스가 아니라 가운데에서 미들 드라이브를 했어야 되는 사람이 퍽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가운데 지역이 제일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가운데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뒷공간이 또 비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강윤석 선수 하는 걸 보면은 뒷공간으로 꺾어 들어오는 전정호 선수한테 드롭 패스를 이어가서 바로 슈팅 기회를 볼 수가 있는 전정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였던 게 여기서 뭐 킥아웃이나 뭐 계속 이런 걸 한다 해서 지금 가운데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도 그냥 들어가면서 흘리고 여기서 또 막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강윤석 선수처럼 앞에가 비어 있으면 일단 가지고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다 공간이 열리고 하는 거니까 좀 먼저 스피드를 붙이는 게 또 가운데 공간으로 먼저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게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약속된 플레이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면서 그 안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녹이는 게 좋은 플레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강윤석 선수가 가운데로 드라이빙 쳤을 때처럼 지금 크레인스 선수도 가운데로 퍽을 일단 모아놨기 때문에 HL 안양 선수들의 수비가 이렇게 모이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공간이 또 열리거든요. 지금 여기 크레인스 선수는 가운데로 들어가 줘야 반대쪽이 빌 수가 있고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상대 수비수를 가운데로 모아놨으면은 반대쪽에 있는 포워드가 골대로 들어가면서 또 이 공간에 패스기를 만들어줘서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송영철 선수가 뉴트럴존에서 지금 공격으로 역습을 하는데 가운데 공간도 패스길이 있었고 바깥쪽 공간도 패스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럴 때는 가운데로도 과감하게 줄 수 있지만 앞에 상대 수비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빈 공간으로 뛰고 있는 옆에 이종민 선수한테 패스를 주는 게 좋은 옵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보면 미들 드라이브 지금 하고 있는 김기성 선수가 굉장히 에너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송영철 선수는 스피드를 컨트롤하면서 윗공간에서 또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김상욱 선수도 보면은 컨트롤하면서 반대쪽 공간에서 본인의 움직임, 그 퍽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무조건 퍽이 있건 없건 빨리 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 한다고 하죠. 스피드를 조절해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김상욱 선수 같은 경우도 그냥 무작정 속도 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움직임, 여기 김기성 선수가 들어간 걸 보고 뒷공간을 조금 더 봐주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컨트롤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F3 맨 위에 있는 선수 같은 경우 이 가운데 공간 지켜주는 거 중요하고요. 지금 뉴트럴존에서 공격존으로 진입하는 지금 이현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상대 수비한테서 어려움을 지금 겪었잖아요. 근데 뒷공간이 비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래 공간으로 퍽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썼고 반면에 퍽을 어떻게든 아래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가운데 신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들 드라이브를 해줌으로써 퍽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퍽이 아래 공간으로 내려갔을 때 퍽을 가질러 가는 선수가 준비된 선수가 무조건 가게 되고 상대편 수비수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가운데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수비를 하러 가는 성향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 구석 공간을 잘 이용하면은 이렇게 미들 드라이브도 저쪽 공간을 잘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이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신상훈 선수 센스 있는 플레이가 뭐냐면 숄더 책이라고 하죠. 네. 퍽을 잡으러 가기 전에 반대쪽에 있는 상황을 한번 읽어줌으로써 내가 이 퍽을 가졌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미리 계획을 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골대 앞에 들어가는 이주영 선수를 미리 봤었고 퍽을 잡자마자 가운데 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영주 선수가 어택존으로 진입을 할 때 지금 남이두 선수가 굉장히 에너지 있게 가운데로 들어가 주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를 보게 되면은 상대 수비수가 이 남이두 선수를 신경 쓰느라고 그 공간을 신경 못 쓰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공간이 정작 이 수비수가 있었어야 되는 공간이
나미두 선수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 공간이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공격 포지션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살린 거거든요. 네. 지금 크레이스 선수들 굉장히 좋은 모습이 하나 나왔는데 블루라인 진입하면서 킥아웃 해주고 이 사람은 골대 쪽으로 미들 드라이브 해주고 위에 있는 디펜스는 윗공간에서 패스기를 또 만들어주고 반대쪽에 있는 와이드 포워드가 슈팅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빗 맞았지만 네.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서 골키퍼 입장에서는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움직이는 슈팅을 막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좋은 어떤 공격 패턴을 또 만드는 크레인스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렇게 영상 보면서 한번 좋은 엔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일단 힘 PD님의 이 최첨단 네. 기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좀 하나씩 또 전술에 대해서 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신상훈 선수가 또 시즌 첫 득점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네, 봤는데 너무 기다렸던 순간이었어가지고 네,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한 첫 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멀리서 혼자서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좀 저희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좋은 결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일반부 선수권 대회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지였고요. 오광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